당신이 뭔데 감히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제게 있어요.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이요? 그 지겨운 세월에서 그 일을 제가 구해준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시청자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붕괴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상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결혼 생활 27년 차였던 그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대표였고 저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두 딸을 키웠죠. 큰딸 서연이는 교대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딸 서연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드라이브 다녀올까요? 단풍이 예쁘대요. 늘 그렇듯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응? 이번 주말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급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서. 또요? 요즘 주말 출장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몸은 괜찮아요? 남편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다 보니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그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예전에 다정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보, 새로운 향수 사셨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죠. 평소에는 맡아보지 못했던 달콤한 향이 났어요. 아니. 거래처에서 선물로 준 거야.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저 별 생각 없이 넘겼죠. 그리고 출장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출장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퉁명스럽게 답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도 지방 출장이야. 큰 계약이 걸려 있어서.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이제 주말에도 못 보는 사이가 됐네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내가 놀러 다니는 줄 알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는데 이해 좀 해줘.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자주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었고 가끔은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도 보였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거? 회식 때 직원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아서 거래처 여직원이 넘어지는 걸 잡아준다고 그랬나 보네. 매번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나 봐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와이셔츠를 정리하고 있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출장 간다던 날짜에 제주도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보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주도 호텔 영수증이 놓여 있었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 아직 안 자고 뭐해?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제주도 좋았어요?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 서울 출장이라면서요. 근데 왜 제주도 호텔 영수증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내 물건을 뒤졌어? 뒤진 게 아니라 가방 정리하다가. 그래서 뭐? 내가 거래처랑 제주도 가서 미팅한 게 잘못이라도 되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큰딸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곧이어 작은딸 서연이도. 늦은 시간인데 뭐 하시는? 서연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구?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의 연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 온 거야?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하지만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이제 더는 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털어놓고 정리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딸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네? 연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에요. 5년 전부터 우리는 관계를 가져왔고, 이제 그만 모든 걸 정리하려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나 더는 못 참겠어. 수진이를 사랑해. 그 순간 거실에 비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요. 이제 와서 뭘 그러세요? 이미 늦었잖아요. 당신 남편은 저희 집으로 짐도 다 옮겼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요. 김수진이라는 그 여자의 말투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당신이 뭔데? 감히? 제가 뭐냐고요? 전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과 달리 난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제게 있으니까요. 여보, 제발.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내고 싶어. 너무 지쳤어. 수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챙겨 그 여자와 함께 나갔고 저와 두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6개월 전부터 회사 자산이 대부분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었더군요. 그게 무슨?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는 김수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취업하면 돼요? 이제 곧 졸업하는데 교사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학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서연아.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엄마,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두 딸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경력도 없는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아줌마, 청소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 집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 5시부터예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엄마,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해. 하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서연이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얼마 후에는 서연이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대기업 최종 면접 통과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이래요. 두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월급 받으면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저도요, 엄마. 이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너희 돈은 너희가 써. 엄마는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서연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았죠. 어느 날 서연이가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에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어머님, 제가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청년의 진지한 고백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연락드렸나요? 결혼식 전날 예비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과는 이미 남이니까.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아버지에게 청첩장을 보냈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 멀리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왔더군요. 하지만 식장 뒤편에서 잠깐 보고 떠났다고 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가 계시니까 충분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갈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14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병원에 있어.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때는 당당하고 늠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수진이는 내 돈만 노리고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그애 내 아들이 아니래. DNA 검사 결과야.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어. 내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제는 날 버렸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회사 다 잃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오빠, 이제 와서 1억이야? 당신이 날 의심해? 하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나가. 이제 나가.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우리 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직 남은 걸 다 너희에게 주고 싶어.
2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은 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시간이 더 흘러 이제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예쁜 딸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서연이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서관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의 신사분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영 씨,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어서요. 매주 목요일 도서관에서 그를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가장 큰 상처였던 것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